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자, 화요일 성공예감 김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KBS 기자들이 똘똘 뭉친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갑니다. 마스크를 제외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회복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을 맞아서 기세가 좋은 수혜주가 뭔지, 그동안 코로나로 희비가 갈렸던 산업이 이제는 어떻게 달라질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가장 뜨거운 부동산 이슈는 서울 강동구 금천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이면 대치 상황이 뜨거운 사실상 하자는 싶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9730번으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죠. KBS 게시판 이용하셔도 저희가 바로 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때문에 180만원 상당의 FTS 선물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콩과 유튜브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닝과 토요일 별색 프로그램 김남희 TV에 따로 모아고 있습니다. 성범예감 김남희입니다. 자, 검색하시면 성범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범예감 김방희입니다. 미국 증시 한주 출발 상황, 한국은 중국발 글로벌 이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박광남 디지털리서치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방향성을 좀 보이지 않는데 고려 이슈에 따라 나타나는 성장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한 중에 세계은행이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자 이 여파로 이때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소실적을 발표한 또 금융조합, 또 업황 개선이 기대하는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보인 영향에 장중의 재차 상승 전환되기도 싶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는 경기 둔화의 이슈에 다시 주목을 하면서 매물이 최대되는 등 다시 하락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양세가 나타났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넷플릭스 같은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자, 서학개미들이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은 개별주 단위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별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인해서 가게들이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축소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든지 OTT의 구독 취소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실제 영향을 미칠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신 기사에서도 따르면 영국 쪽에서도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구독 취소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스트리밍 업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실적 발표를 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요일에는 ASML하고 램리서치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칩 수급 문제 관련돼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로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재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생산망 정상화 이슈하고 지금 미국 텍사스하고 이제 독일에 신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램프업 관련해서 차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램프업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은 스냅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주요 소셜 네트워크 업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광고 사업이 잘 됐는지 여부를 보시고 알파벳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실적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로 눈을 돌려보면 역시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높은 주가를 깎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실물 지표를 통해서 보자면 일단은 지금까지 발표되는 미국의 실물 지표들은 생각보다는 견조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3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9% 증가로 발표되면서
기반으로 지난달 발표를 하회하긴 했지만 예상치 상회했고요.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이슈에 생산의 노이즈가 가장 많이 있었던 자동차 및 부품도 전달에 4.6% 감소해서 7.8% 증가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첨단 장비 쪽도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내구재 생산이 전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수 중에서 좀 빠르게 발표되는 뉴욕주의 제조업 지표는 지난달에 마이너스 11.8로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24.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세부 항목도 주문, 운송 지수 등이 주도를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한 운송 시간도 32.7에서 21.8로 고용자 수는 14.5에서 7.3으로 둔화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타이트한 고용이 안정을 찾고 공급망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경기 둔화는 아직 우려 수준인 반면에 높은 물가 인플레이션 압박은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 73.8에서 86.4로 크게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이슈는 여전히 지속을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공급망 불안과 타이트한 고용이 일부에서 안정을 찾고 있기는 하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는 여전히 연준의 긍정적인 통화정책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는 부담은 상존한다.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은 증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원 물가가 꺾이는 걸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지금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 게 중국인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8%로 나왔는데 이건 중국이 제시했던 올해 목표치가 5.5%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미달하는 수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 전일 발표됐던 중국의 다른 지표도 산업 생산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은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매 판매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3.5%를 기록하면서 경기둔화 우려를 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서 반대로 경기부양책을 활용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지급준비율 인하를 포함해서 경기 부양을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 지준율 인하는 은행이 보유한 적립 비율을 사실은 낮춤으로써 대출 증가라든지 추가적인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장 판단으로는 25p 수준의 지준율 인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 원 규모 유동성 공급 효과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주 20일에 이제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중국 통화정책의 기조는 확실히 변하긴 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팀장께서 주목하는 주요 이벤트나 일정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는 실물경제 데이터보다는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벤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에 미국의 베이지북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베이지북은 미 연준사나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의 여러 가지 물가지표, 노동 상황들을 분석해서 하나로 묶은 건데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사실 5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이 5월 FOMC 회의에 대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는 목요일에 펄 연준 의장과 라가르드 인석 중앙은행 총재가 IMF의 글로벌 경제 패널 토론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물가와 성장, 그다음에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관련된 내용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박광남 디지털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이 진행하는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한품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품질 보장 판촉물 판촉이지에서 USB 메모리를,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를, 성공예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BS 서재희 박대기 기자, 그리고 오늘부터 김종범 기자에 이어서 성공예감 19가 된 김지수 기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는 리오픈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건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지난 2년 1개월여의 소감들을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조성빈 님이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자녀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었던 시간도 생각나고, 저도 새벽에 클릭하느라 배를 먹었습니다. 또 자가격리하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의료진의 노고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피해본 모든 분들이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어떤 정부, 정파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2년간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썩 잘해온 거 아닌가? 2년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가장 큰 것이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인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잘한 나라가 타이완이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그 다음 정도 수준으로 잘한 편은 맞습니다. 그 점은 이제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은 그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그때 굉장히 큰 혼란을 한번 이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은